안녕하십니까. 뉴저지 긍정나그래입니다. 어저께 제가 100만 불을 한 번에 버는 아주 의지 있는 한국 남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가 300만 불 이익을 남긴다는 프로젝트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어서 그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쭉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는 한 60이 가까운 55, 6세 이상 된 사람, 한국 남자,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 그는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반가웠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배기 이야기라서 좀 들을만 했는데,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자기가 20만 불짜리 집을 하나 지금 사는 중인데 어떨까 하고 이것저것을 의논해 왔어요.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100만 불, 300만 불을 버는 아주 의지 사나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겪은 잘 자란 그 부동산 세월 속에서 내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연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중에 내가 내 의견으로 어떤 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수리해서 이제 미국 애들 말하는 플립오버 이렇게 뒤집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혼집을 하나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어느 기간 후에 되파는 거를 이제 저도 시작을 해보는 판이었어요. 부동산을 하니까 어차피 내가 살 집을 사기 위해서 혼집을 하나 싼 값에 사서 이제 그거를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인연이 된 거죠. 뭐냐면 그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선량하게 생긴 또 좋은 사람을 제가 고용을 한 거죠. 이제 우리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수를 하기에 자기 스스로 저는 목수는 아니지만 집 이런 거 잘 손볼 수 있는 핸디맨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잘 해드릴 테니까 저를 좀 집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써주세요. 라고 제가 만났을 때 아주 솔직하고 그대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인품도 좋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20만 5천 불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아서 늙어서 아주 그냥 낡아 빠진 1910년도 정도의 집을 지은 건데도 땅은 넓고 건물도 큼직한데 속은 그야말로 할아버지 나이처럼 늙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을 샀어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20% 다운할 만한 능력이 부동산 초기 제가 시작할 때라서 사업이 다 잘 안 돼서 시작할 때라 어려운 정도니까 그 집을 그냥 선뜻 샀어요. 왜? 내가 고치고 수리해서 살다가 뭐 또 기회 있으면 돈을 벌면 좋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우선 그냥 그 집을 샀어요. 내가 그야말로 바로 그 전에는 지금 아주 좋은 타운, 뭐 알파인 데머스 뭐 이렇게 하는 버겐 카운티에서 비싼 집이 많은 동네에서 저는 사업할 때 살았어요. 그런 집이 100만 불도 넘어가는 집에 살다가 그 집을 다 버리고 사업이 망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남겨놓은 메시지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대는 저 창밖에 있는 겨울나무를 보세요. 저한테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그걸 지금 좋은 말인가 느껴졌으면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저 나무가 여름철 되면 잎이 다 오른다 그랬죠. 잎이 다 오르고 그 높은 100m를 물을 끌어올린다 그랬죠. 이파리 하나하나 움직이는 힘을 이용해서 쌈탑을 일으켜서.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온 힘을 당하면 금방 또 복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300만 불짜리 프로젝트 하는 사람은 공사를 하고 허가 내고 뭐 시간이 가니까 이제 그동안에 작은 부동산 투자 겸 내가 사는 집을 이용해서 돈을 불려나가기. 그래서 집을 조금씩 크고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한 가지, 이제 아이를 학교에 집어넣을 때는 그 동네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학교를 안 바꾸려면. 그리고 이제 학교를 관계 안 하는 나이다 하면 그건 이제 타운을 바꿔도 되고 더 넓어지죠. 로케이션을 3번 잡을 때 항상 아이가 있으니까 동네에서밖에 못 움직인다라는 조건도 있을 수 있고, 아이는 좀 컸으니까 나는 나이 50이 넘어 60이 다 됐으니까 타운 밖으로 나가도 된다 하면 딴 동네를 찾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로케이션은 정해 나가시면 되고, 저희 경우는 제가 살 집을 늘리자. 그때 당시 100만 불짜리 집을 빼앗기고 넘어가고 새로 시작하는 쇠빵살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집을 산 거죠. 근데 저는 20만 5천 불에 사서 그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말하자면 김 씨를 만났어요. 이 김 씨는 사람이 참 착한데 돈을 벌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은 뭐 네일 사롱에서 일을 하니까 좀 수입으로 생활비를 살고, 아들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른이 돼서 뭐 20살도 넘어서 아버지 그 목수일을 맡은 데도 와서 헬퍼를 해주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주 좋은 착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퍼를 전혀 안 쓰고 아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도와줘서 우리 집 수리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잘 해주고, 자기는 프로 목수는 아니지만 저를 사용해주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게 보기에는 프로 목수 꼭 아니라도 살던 집이니까 낡은 걸 깔끔하게 바꾸고 뭐 페인트 칠하고 여기저기. 제가 이제 제일 힘들게 부탁했던 건 그 프렌치 도어라고 그래서 부엌하고 거실 사이에 옛날식 프렌치 스타일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을 떼서 버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부엌에서 거실까지가 완전히 넓어지면 아주 굉장히 넓은 큰 집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쉽죠. 그냥 문 쫙 떼어서 버리고 문 틀렸다가 페인트 칠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돈을 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냐? 한 3년 반, 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바꾸는 건 그 양반이 못해서 또 지붕 고치는 다른 한국 사람들을 들여다가 지붕을 싹 바꿔버렸어요, 새 걸로. 그리고 겉에 페인트도 다 칠하고, 속은 다 이제 내가 필요한 대로 벽을, 문짝을 떼버릴 건 떼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가구는 그래도 부잣집에서 살다 왔었으니까, 그 전에. 가구들이 좋아요. 그때 당시. 뭐 좋은 가구, 좀 비싼 가구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10년도 훨씬 전 얘기네요. 다 가구도 낡아서 버리고 지금은 새로 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집을 저는 3, 4년 팔 때 20만 5천 불짜리를 55만 불에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그때 당시에 내는 투자였다면 엄청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사는 집을 플립오버 시켜서 다른 집으로 사람으로 갈 때는 세금을 맨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꼭 평생 동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또 어려울 때도 만나고 리타이어하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절세도 되고 저절로 또 나라에서 세금도 봐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돈을 벌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처음으로 사는 집을 이용해서 플립 오버 이렇게 뒤바꾼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만나는 사이는, 인연은 매우 소중한 거라고 처음부터 제 메시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이 부동산 이야기를 이어갈 때도 그 소중한 인연은 당신을 부자로도 만들고 갑자기 달라지게도 만들어요. 근데 그 양반이 미스터 김이라고 할게요. 나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 미스터 김은 나를 만나고서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사장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게 해주신다면, 제가 한 스토리, 당신이 집을 고쳐주는데 10,000불 들고,
내가 지붕을 고치는데 뭐 15,000불, 2만 불 들고, 그래서 다 합쳐서 토탈이 3만 불을 들였는데 이 입금은 30만 불을 냈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바로 당신의 힘이 들어있다고. 근데 당신은 얼마나 좋으냐고. 자기가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긍정적이면 딴 사람도 그 영향, 인플루언스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긍정 나그네는 계속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0만 불짜리를 하는 사람도 저를 만나보고 이걸 갖고 부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도 그런 것이 저하고 맞았던 거고, 지금 이 미스터김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은 한 2만 불 정도밖에 현재는 없어요. 와이프랑 최고로 동원한다면 뭐 카드도 긁고 한다면 조금 더 긁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걸 참고해서 해보겠다고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면 이제 나하고 얘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골라준 집이 26만 불짜리예요. 26만 불짜리 집인데 이 양반이 2만 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10% 다운을 하고 살 수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이 크레딧이 웬만했고, 그 아내가 또 조금씩 벌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헬프해주는 아주 건장하고 씩씩하고 멋들어진 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제 엄마가 돈이 없는 편에서 이렇게 세를 살면서 돈 한 2만 불, 3만 불 여유밖에 없었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돈은 20%를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지만 10%만 다운해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게지 브로커를 동원하자. 모게지 브로커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당신 10% 디파짓하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26만 불짜리를 골라줬는데, 바로 그 26만 불짜리 골라준 집을 팔려고 한 애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26살밖에 안 먹은 백인 젊은이였어요. 인연은 이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 애가 내가 어느 날 저녁에 다른 사람은 5시 정도 이렇게 되면 다 퇴근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야간에 남아서 사무실에서 혼자서 내가 뭐 파는 집도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앉아있는 동안에 혼자 앉았는데 백인 젊은이가 탕탕탕탕 쳐들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기엔 약간 뭐 한국 사람의 눈으로는 건방져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흔들흔들고 뭐 아주 기분은 항상 들떠 있는 것 같이. 근데 아주 이쁘게 잘생긴 26살짜리였죠. 내가 뭐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네가 도와줘도 좋겠다. 그럼 가자. 자기 차에 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내 집 보여줄 네가 좀 팔아. 너무 그냥 우연의 인연이죠.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그 애는 여기서 시의원에 나와서 시의원도 되더라고요. 인연 우습게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문을 잠그고 사무실 문, 나는 그때만 해도 내 사무실이 아니라 남의 사무실에서 이제 세일즈맨이죠. 부동산 브로커 면허 따가지고 그 일이 왔으니까. 그러더니 나를 차에 싣고 가더니 자기 집을 들어오래요. 보니까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단층 같이 되어 있는 집인데 아주 그냥 아담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26살짜리가 처음 산 집 같이 알아보면 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아래층에다가 지하실만 있고 위에는 없고 그런 이제 뭐 케이프컷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제 집의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2층이 그 콜로니얼 이 아래 위층 같은 사이즈로 올라간 걸 말하는데 이제 이거는 케이프컷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층은 없고 아래만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에 팔아주랴? 그랬더니 26만 불에 팔아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에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팅 하나가 그냥 바로 생겼는데 나는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미스터 김에게 팔자. 그러면 미스터 김은 돈을 벌 것 같다. 왜? 이건 단층짜리 집이나 이렇게 아래나 위에가 별로 위에가 공간이 많이 없지만 그 몫의 실력이면 타운에서 허락만 받는다면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참 착하고 순진하고 내가 만나본 한국 중에서 마음이 그렇게 그냥 우선 인상부터 좋아 보여요. 그렇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참 뭐라 그래요? 매력적은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생겼어요. 점잖다? 아주 인상이 좋아요. 그 미스터 김이 저한테도 아주 공손하죠. 저보다 나이가 아래니까. 왔어요. 오더니 내가 이걸로 우리 김 사장님 실력을 발휘하면 도로 되팔이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인했어요. 사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맡아서 파는 걸 금방 해버렸죠. 26만 불짜리라. 그래서 뭐 4% 5% 받을 때니까 뭐 돈만 불 받았다면 또 회사에 얼마 바치고 하지 양쪽을 다 받았죠. 그럼 저는 그래서 또 돈을 벌고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그 양반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집 검사하고 뭐 소독했나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뭐 10% 다운하고 이제 그 다음에 클로징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미국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의 부동산 브로커에 대한 역사도 복덕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거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서부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발달해 와 있는지 지금도 제가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으면 저 4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저택이 있는 동네에 가서도 락박스가 있으면 그 집 팔라고 내놨어요. 부동산 협회 그런 그 락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열쇠를 채는 것 내 락박스 열쇠를 가져가서 열고 들어가면 매달 며칠에 긍정은 나가 내가 여기를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있었다가 나와요. 그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우리 손님을 집을 다 보이고 그 넓은 대궐집을 뭐 20분이고 30분이고 구경시키고 그 의자에도 앉아보고 침대에도 앉아보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부동산 이야기를 쓴 사람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 댓글 달고 한 것들을 얼핏 읽다 보니까 마치 부동산을 좀 불신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은 미국에서의 경험이 부동산에 대해서 짧고 기억을 제일 잘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세일즈맨이나 브로커들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쉽게 말하면 깡패잡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줬으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락박스라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가서 훔치지 않는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동산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천에 하나는 어떤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뒤에 브로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세일스 하는 사람들 뒤에 그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 시스템마저도 그들에게 면허증을 해주고 그런 락박스도 열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주기 위해서 부동산 협회라고 하는 미국 전국에 걸쳐 있는 각 협회들이 국가에 말하자면 세금도 많이 내고 다 세금도 10원도 못 속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부동산 브로커들의 생리예요. 그리고 세금도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멋진 차를 타고 마치 사기꾼 같이 했으니까 사람을 한 10명 정도를 부동산을 만나보고서 사람을 정하라. 그리고 바이어 사인 하지 마라. 바이어 온 에이전트라. 그러면 자기는 딴 사람하고는 못 본다. 그런 것은요, 내가 듣는 데서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당신이 신문 광고를 통해서 사람을 만났어도 그 신문 광고를 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부동산 브로커 라이센스서부터 책임 있는 교육을 받았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말하자면 소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만났어든 만나는 사람의 인연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사람은 성공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미스터 김 사장, 그 집을요 바로 맡아서 이제 이전하고 수리했어요. 그 사람 한 케이스를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 집을 수리해서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수리를 싹 했어요. 우리 집에 해주듯이 하고 거기 와서 또 내 말 듣고 짐을 예쁜 가구를 사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힘을 동원하고 해서 월부로 사야 돼. 집 가구도 깔끔한 걸로 해서 집을 다 수리해서 위층 창문이 이렇게 생긴 집을 이렇게 창문을 올려 달았어요. 자기가 다 했어요. 단 타운에서 승낙을 받는데 쉽죠. 타운에서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짓는 집을 위에 위층을 갖다 창문을 내서 좀 이렇게 바람 통하고 그 창문을 이렇게 된 지붕 다락방 같은 걸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니까 타운에서 오케이 해주니까 그냥 했어요. 얼마나 제가 다시 팔아줬느냐면 46만 불에 팔아드렸어요. 26만 불에 산 걸. 그러니까 20만 불을 이익을 취했다면 거기서 이제 비용이 그 사람이 한 3만 불 들었다고 치죠. 자기 인건비도 쳐서. 그러면 17만 불을 남겨서 자기는 집을 뒤집었죠. 다시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집 하나 가지고 늘려나가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300만 불짜리보다는 이렇게 이 30만 불짜리는 지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저 긍정 나그네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인연은 소중하고 만나는 부동산이든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일하는 목수든 그들에게 각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며 자기도 그런 친구를 가지면 오늘 당장 시작해도 시기가 어쨌든 엄청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항상 바로 이 두뇌가 결정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당신의 몸은 자석처럼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리타이어를 하고 이 유튜브를 타고서 아주 행복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러면 또 다음 작은 집 사서 뒤집기. 아까 말한 시의원까지 가는 26살짜리 행로를 또 한번 뒤밟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인 젊은이의 꿈. 와우, 무서웠어요. 나는 놀랬어요. 그 집을 팔아주는 인연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가 발전하는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은 한국인, 흑인, 백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처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만나는 인연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결정을 못하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사람은 나중에 말했죠. 저승에 어리 천당에 지옥에 갈 때도 줄 서 있을 때 너는 행복했니? 하고 물었더니 저는 맨날 불행했어요. 돈도 못 벌고 힘들고 이렇게 한 사람은 너는 그러면 또 거기로 가라 하고 단추를 누른 곳은 저 아래로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나는 늘 행복했어요. 나는 늘 연구하고 발전하고 노력하는 아주 행복에 쌓여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어요. 했더니 이쪽에서 끌어갖고 다시 가서 깨어나게 했다는 이야기 내가 들려드린 적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스토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마음에 정해졌다면 당신이 두뇌는 자석 같다 그랬죠. 자기 몸을 끌고 가서 성공으로 결코 끌고 간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해보세요. 시작하세요.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